네, 오늘 수요 난장판은 1초가 급한 분이 와 계십니다. 네, 많이 네. 급하세요 지금. 와, 이분의 1초는 우리의 네, 한 달과도 같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네. 1년. 자, 그러면 수요 난장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일단 우리 매블 패밀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국대 석좌 교수님 이재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반갑습니다. 왜 석좌 교사도 왜 맨날 웃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경북대학교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게 아니. 입에 안 붙어서 그래 아니, 우리가. 죄송해요. 그걸 또 보셨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와 함께 네, 하기 시작을 했는데 웃음소리 너무 마음에 들고 매력적인. 네. 아주 그 반응도 좋았어요. 유쾌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또 같이 나왔던 김병민 덕분에 네. 더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 뭐 한 건 별로 없어. 그렇지. 웃다 네. 갔어. 근데 그냥 인기가 올라갔어. 네. 이게 이제 반사이익이라고 네. 하는 거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겸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네. 역할을 좀 톡톡히 할 자신이 있으신 거죠? 해야 되는데 네. 저 이재호 교수님이 자꾸 그 오세훈 시장님 띄워야 된다고. 그런 거에 말리면 안 돼요. 걱정됩니다, 지금 본인 제가.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는지. 역할이 예. 있잖아. 이 역할에서 아니 근데 저는 네.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띄워드리고 싶어요. 다른 모르겠고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국민의힘 경선 그러니까요. 중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자, 그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매불쇼에서 범보수 유력 주자에게 다 섭외를 넣었습니다. 여야 다 넣었죠, 우리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초대에 응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온 분보다는 그래도 이 자리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참고로 박영선 후보가 여기 나와서 당선이 됐고 네. 더 참고로 우상호 나와서 여기 낙선됐습니다. 네, 자 이분의 선택도 실력이죠? 선택 이 실력이지 사실. 그렇죠. 네, 선택이 실력입니다. 잘한 선택인지 아닌지는 결과를 보고 저희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명성을 고맙습니다.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살살 다뤄주십시오. 네. 아니 이 방송이 좀 편파 방송이거든. 원래 이게 관제 방송까지는 안 가지만은 편파 방송 비슷한데 우리 오 시장이 나와서 이 방송에 좀 약간 좀 균형추가 좀 생겼네. 제가 여기 나오려고 결심을 한 거는 우리 이재호 석좌 교수 형님이 계셔서 그렇습니까? 네. 안 그래도 진짜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출전은 했지. 아니 왜냐하면 이제 당내 특정하진 않겠지만 당내 경쟁자 중 한 분이 네. 계속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 이제 못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오세훈 후보는 어찌됐든 이 자리에 계시는데 네. 그 결심의 이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이재호 석좌 교수님 예. 그렇게 됩니까? 네, 형님도 계시고 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여기가 대충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진보 쪽 네. 좀 그 지지자분들이 많은 성향의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국민 지지. 그거는 네. 국민만 보고 갑니다. 그건 오 시장이 아주 점잖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네. 편파 방송이지. 아니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뭘 편파해요. 우리는 저 웃음의 진보. 웃음의 진보 세력. 웃음. 네. 네. 아니 그래서 좀 망설였죠 처음에. 전혀 아니에요. 아니 이재호 아저씨가 저기 계시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저기 저 이재호 석좌 교수 형님도 네. 약간 왼쪽이세요. 원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저희가 지금 이거 녹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오늘 나가지만 내일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 녹음하지만 내일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니 좀 이거 아쉽다. 생방송을 하지 그냥.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 방송을 그렇게 또 우습게 하십니까 매불쇼를? 참. 이거 오늘 오 시장을 오시게 했으면 네. 프로를 생방송으로 돌려야지.
아니 오세훈 후보가 뭔데 우리가 이걸 녹음 방송을 생방송까지 해요. 아, 그저 시장 되실 분인데 그럼 뭐 앞으로 서울시장 되면 됐어요. 아니 확실히 우리 장관님은 언론에 워낙에 그 관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언론을 바꾸려고 그러셔. 거기에 아직까지도 조치에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벗어나셔야죠. 제가 볼 때 근데 오세훈 후보가 출연 결정한 건 확실히 지지율 때문인 것 같아. 아 지금 완전 네, 초박빙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확실히 네. 차이 나면 굳이 여기서 뭐 할 그렇죠. 필요가 없는데 초박빙. 지금은 몇백 표 차이로도 예.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 얘기는 뭐 잠시 후에 네. 하기로 하고 사실 오세훈 하면은 이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인지도는 정말 그럼요. 거의 최고봉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길도 소개해 줍니까? 간단하게. 아니, 간단하게. 왔으니까 그래도 안 온 분보다는 대우를 또 해드려야지. 그래. 아니, 표에 도움이 되게 소개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은 이제 그 방송을 틀면 박지윤이다, 양지열이다 변호사들이 엄청 나오지만 그렇죠. 사실 그 포문을 연 분이 맞아요. 바로 이 스타 그렇죠, 변호사 그렇죠. 1호 네. 예, 오세훈 변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팩트죠. 아이고 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요건 이제 팩트. 근데 이제 두 분이 탑이 있잖아요. 탑2 고승덕, 오세훈. 그렇죠. 네, 두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민선 최연소 시장 아유. 그리고 재임 최초의 시장. 그 이후로 뭐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서울 시민들이 매우 애용하는 다산 콜센터 설립의 장본인 네. 바로 이분이 하신 겁니다. 이 칭찬은 정말 네. 진심이 담겨 있는 칭찬. 아, 요건 진심이야. 이거 근데 모르는 분이 정말 많아요. 많아요. 120 다산 콜센터는 제가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네. 느껴도 됩니다. 그리고 예. 많이 알리셔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한 번 하셨고, 네. 예, 그 이후로는 이제 엉망. 네. 그 얘기는 이제 차근차근 저희가 나눠볼 테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사실상 MB가 나와 계시는데 이건 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 당시에 네. 그 캠프 대변인을 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팩트죠. 이력을 상세히 조사하셨네요. 예. 그러면은 그냥 국정원하고 뭐 대. 예, 저희가 이제 MB 사찰 문건을 입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호 장관님하고는 매우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지. 어떻습니까? 매우 가깝지. 그 어떤 후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정치권 후배니까 네. 선배가 정치권 후배를 잘 되게 해야지. 아 그렇습니까? 또 좋은 사람이고. 그럼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가 바라보는 오세훈 어찌됐든 이제 보수표를 많이 갖고 가셔야 되니까 또는 뭐 이재호가 바라보는 오세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보수에서도 우리 오세훈 시장 희망이지. 아 그래요? 보수가 다 좀 약간 좀 그렇잖아. 좀 뭐 약간 그런데 우리 오세훈 시장 같은 저 사람이 1초가 급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이 네. 보수엔 드무니까. 아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 드물어요 보수에. 드물지. 아니 그 오늘 역할이 드물다는 게 뭐 어떤 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아니, 현명한 사람이. 오세훈 시장처럼 소신 있고 네. 인품 있고 실력 네. 있고 정치 행정 경험을 다 갖춘 사람이 흔치 않다. 보수에서는 흔치 않잖아. 아 그렇습니까? 음. 아유, 형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 오세훈 시장을 잘 키워야지. 아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 꽃감만 빼먹는 사람, 의리 없는 사람. 그건 뭐 말하기 좋은 사람이 하는 소리지. 아 그렇습니까? 그거야 뭐 맨날 문재인 대통령 보고 맨날 빼기라는 사람은 똑같은 거지. 뭘 어떤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맨날 빼기라 그러잖아. 아 빨갱이, 빨갱이. 그 아 그런 느낌의 비판이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은 그거는 정치권에 흔히 있는 거니까. 그러면 체감은 어떻습니까? 예, 아이고 제가 뭐 많이 인덕도 부족하고 네. 뭐 그런데요. 사실은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일단 뭐 좀 술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모임 같은 데서 잘 빠지겠죠 아무래도. 아 얄밉구나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의도에서 벗어난 지가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시장 경력까지 하면 15년 동안 여의도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씹어 돌리는 데는 대책 없죠. 뭐 젊었을 때 출세하면 씹어 돌리는 대상도 좀 되잖아요. 뭐 저는 그런 피해 의식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럼 뭐 진보 쪽이나 네, 이런 네. 쪽에서는 오세훈 후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진보 진영에서 합리적인 사람으로 평가 그렇습니까?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 같으면 이제 너무 과격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난번 원내대표 하면서 제가 그렇게 공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오세훈 후보는 그래도 중도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삼정 선택을 한다. 물론 가끔가다 이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합리적인- 대화가 되는. 대화가 되는 그런 상대 이렇게 제가 이해가 알기로는 돼요. 진보 쪽에서는 음. 굉장히 인기가 높은 걸로 알고 그럼 있어요. 누가요?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오세훈 후보가 왜냐? 오세훈 후보 덕분에 진보 쪽에서 시장도 가져가고 그 이후로 진보가 꽃을 피웠다. 심지어는 그 표현을 어. 보수 대붕괴의 서막을 이분이 썼다는 분도 있어요. 형. 네? 일초가 급한 아니, 분이야. 그때- 그래서 이제 아니,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아니 두 사람 지금 오 시장 띄우려고 모신 거야. 일각에서는 그런데 일각일각. 그러니까 일각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 정말. 시장만 해도 바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이른바 뭐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그 거부감이 맞아요. 센 것 거부감이 같고 많아요. 근데 오세훈 후보님은 약간 좀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맞아. 더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번 그런 선거 거지. 당내 경선이 조금 힘든 건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네. 지난번에 2대8로 당내 비율이 20%, 네. 당 바깥의 일반 시민 여론조사 80% 이렇게 해서 4명 뽑는 예선이 있었잖아요. 경선 그랬죠. 방식. 네. 근데 당내에서는 제가 뭐 더블 스코어로 졌어요. 아, 네, 그때도. 그래요? 근데 이제 당 바깥에서 일반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2등으로 뭐 예선을 통과한 건데요. 네. 우리 당 내에서는 인기가 없다는 건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요런 거지. 그 당내에서 인기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오 시장 이제 시장 그만뒀잖아. 네. 어? 그 얘기 이따 할 건데. 아니 던졌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음. 이 박원순 시장 체제를 출범시키는 것이 음. 시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게 출범시켰다. 네. 그래서 당내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데 그건 네. 몰라서 하는 소리고 아, 네. 그거 몰라서 오. 아는 사람들은 네. 왜냐하면 소신이 있는 사람이잖아. 아, 소신. 난 이건 내 직을 걸고 가치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난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가치가 중요하니까 나 어. 시장 그만둔다. 이건 소신 있는 행동이잖아.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소신이 있어야지. 네. 누구처럼 뭐 그만두다 했다 또 시금에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누구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치인으로서 소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 오히려 강점이다. 그렇지 보수란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걸 그렇게 안 보잖아. 삐딱하게 보니까. 그 너무 보수를 그렇게. 아, 지금 보수표를 갖고 가야 되는데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보수표는 뭐 그래도 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네. 아니 그러면 인간 오세훈에 대한 면모 중에 조금 부각시키고 싶은 부분이 좀 있으면 시간을 한 1분 드릴 테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진보 쪽에 그 가치를 가진 분들이 많이 이 방송을 보시고 아,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라는 전제하에 아, 참. 그러니까 이게 아주 편파 방송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편파 방송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이 정치를 할 때 자기가 뭐 보수다 진보다 말하는 걸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발자국을 보고 믿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몇 번의 중요한 고비마다 그 제가 취했던 길이 과연 이게 좌파의 길이냐 우파의 길이냐 보수냐 진보냐 이거는 지켜보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논란만 해도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더 주자. 네. 부자한테 줄 돈 아껴서 가난한 집 애들 교육 사다리 놔줘. 사실 교육밖에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론이라고 우겨가지고 그거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충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주장했던 게 오히려 진보 쪽의 가치에 부합하는 주장일 수 있다. 네. 세상에 어느 나라 좌파, 어느 나라 진보가 부자 가난한 사람 똑같이 돈 주자고 주장합니까? 네.
저는 아직도 이 방송 시청자분들께 그런 주장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인간 오세훈을 좀 오 시장이 부각시켜달라고 했는데. 오 시장이 사람이 좋아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진보는 가짜 진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갑자기 알겠습니다. 공격이 진보로 돌아왔군요. 네. 아니 그거 이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아 진짜 속상합니다. 이런 거를 김빼기 작전을 아 속상해 죽겠네. 아니면 1초가 급해 빨리 표현. 알았어.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경원 후보와 초박빙입니다. 일단 그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네.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당내 경선, 국민의힘 내부 경쟁력, 네. 범보수 단일화,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력, 그리고 본선 박영선 후보와의 경쟁력을 나눠서 오세훈 후보 중심으로 최진봉 교수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세훈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하고 예전 처음 조사할 때보다는 많이 올라왔는데 두 분만 일단 국민의힘 후보끼리 보면 네, 어쨌든 나경원 오세훈. 그렇죠. 두 분만 비교해 보면 어. 최근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26.9 대 26.2예요. 아유. 그러니까 이건 초박빙이잖아요. 초박빙이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가산점이 있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 여성 후보 가산점이 10%가 있거든요. 10%. 이게 이제 초박빙으로 이겨서는 안 되고 아.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시려면 한참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더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은 그리고, 범보수 단일화 본선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네. 그건 놔두고 우선 나경원이하고 경선 이야기를 해야 돼. 나경원이.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네네네. 이게 그 한 달 전 아니 그러니까 15일 16일 지난달 15일 16일 조사를 보면요. 차이가 훨씬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아, 상승세다. 그렇죠. 어. 25.1 대 19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만큼 올라온 것은 오세훈 후보의 추세가 상당히 추격전이 가파르게 오르고 아, 있다는 잘하면 분명히- 되겠네. 그렇죠. 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아니, 보여요. 저는 이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어. 예.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 예선이 있었던 게 불과 한 2, 3주 전이거든요. 네. 네. 그때 제가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1등 했어요. 아 그때도. 근데 아. 그때도 제가 진다고 그러는 조사가 많이 나왔었고 예. 근데 딱 막상 뚜껑을 여니까 제가 이겼어요.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몇 가지 여론조사 방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 여론조사는 돈이 많이 드니까 ARS를 해요. 네. 근데 당에서 하는 조사는 표본수도 많고 전화 면접을 합니다. 아 사람이 직접. 직접 묻습니다. 네. 그 방법이 달라지면 지지율이 확 달라지거든요. 어. 예, 거기다가 몇 가지 그 뭐 구절절히 말하면 좀 사람이 자라 보이니까 네. 다 생략하고 자 그런 거 따질 때 아닙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뭐 추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물론 뭐 긍정적으로 저한테 평가할 좋은 부분이죠. 평가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길 수 있다고 믿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내가 네. 아침에 산을 가잖아. 네네네.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산지표가 정확하게. 눈이 많이 왔는데 가니까 산에 사람들이 올라오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경우이 오세훈이 나경우이 오세훈이 하면 오세훈이가 낫지. 오. 그게 여론이라 시민들이 아. 아마 시민 여론조사 앞섰다는 게 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아 산지표. 마운틴- 과학이거든. 마운틴 인덱스. 일반적으로 약수터 민심이 진짜 민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뒷산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 다가 아 그래도 오세훈이가 낫지. 확실하네요 그러면. 아, 그러면 얘기할 거 없어. 근데 그 보통 보면은 이 선수들은 딱 느끼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그 우상호 후보가 여기 나왔는데 쓱 보니까 이미 본인은 졌어. 아, 보니까. 본인도 안 되는 줄 아, 알아. 그러니까 본인도 쓱 우리가 느꼈잖아요. 네, 내려놨더라고. 내려놨더라고. 네. 지금 오세훈 후보는 진짜로 된다는 느낌이 지금 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건방질까봐 아니, 건방져 보일까봐 이제 저는 그런 거 따질 때 아니에요. 그냥 아니, 저는 믿고 네. 싶어요. 아, 근데 믿고 싶어요? 그 저- 이긴다고 어. 믿고 싶어요. 그 여성 가산점 10%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우리가 국회의원 할 때 그 처음에 하긴 했는데 그거는 신인인 경우에 여성 신인일 경우에는 남자 신인보다가 어려움이 많은 가산점을 주자는 게 되는데 여성인데 국회의원도 시큰하고 뭐 할 거 다 했는데 그걸 신인이라고 가산점 준다는 게 말이 되네 말이야. 난 그거는 내가 만약에 당에 있었으면 난 그건 반대야. 준다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여성 신인일 경우에는 가산점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아 여성인데 국회의원 몇 분 하고 원내대표까지 하고 이러면 날 만큼 났는데 또 시장 출마도 또 몇 번 해봤는데 그것도 가산점 아니 그럼 준다는 말 건 나온 게 말이 오세훈 되는 후보는 그거를 왜 수용한 거예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기니까요.
그거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은 너무 근자가 자리에 많아요, 연연을 안 근자가. 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시장도 내놨지. 자리에 연연을 안 해. 너무 안 해. 아니 그 10%라는 게 많아 너무 보이지만 많죠. 자기가 얻는 거에 10%입니다. 자기가 얻는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면 들어서 30%면 지지율이 30%면 33. 3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그 큰 정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이겨야지요. 이겨야 이기려면. 예. 아. 그 정도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딜을 많이 하시네. 아 그리고 그 이제 왜 오세훈이냐 하면 네, 이번 임기가 1년이잖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전에 그 서울시장 직무 아, 인수위원장을 해봤지만은 음. 직무 인수를 하는데 한두 달이 걸려요. 그러면 시장이 업무를 시장하려면 취임하고부터 한 두 달 정도 더 걸려 이게 실제로. 네. 그 서울시가 방대하거든. 그렇겠죠. 예산도 방대하고 인사도 방대하고. 내가 그 고건시장으로부터 직무를 인수해서 이명박 시장으로 넘겼는데. 네. 근데 한 두 달 까먹는다고. 네. 그런데 오 시장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 이미 해봤으니까. 그러면 딱 취임하는 그날부터 무슨 국장 와서 뭐 해봐 이렇게 바로 지시가 가능하고 바로 점검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서울 시민으로 봐서는 두 달 더 버는 거지.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 진짜로. 오세훈 시장이 훨씬 유리하지. 와, 설득될 뻔했어. 아이, 처음이에요. 저는 장관님한테 설득된 건 처음이에요. 네. 자, 근데 아마도 이번 경선에 내가 한 표를 행사할 때 보수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철수와의 경쟁력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 박영선 후보와의 경쟁력도 생각을 해볼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본보수 단일화 안철수와의 경쟁력, 박영선 후보와의 경쟁력도 중요한데 그거 한번 좀 볼까요? 네, 지금 네. 여론조사 물론 이제 오 시장님 아까 여론조사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로만 말씀을 그런 드리면 여론조사가 다 나왔어요.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네. 게 있어요. 그 조사는 박시희가 물론 이제 안 믿으시니까 네네네. 그건 안철수 후보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네. 차이가 많이 나요. 안철수 후보는 41.1%, 오세훈 후보는 26.1%. 그러니까 둘이 붙었을 둘이 때. 붙었을 때. 저는 이것도 안 안, 믿습니다. 안 믿으시지만 나경원 후보는 나경원 후보 후보랑 같은 안철수는 경우에는 42.4, 26.2. 그거 비슷하네요. 대동소이하네.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 차이 없지만 제가 조금 높은 거. 조금 높은 그걸 믿어. 그걸 믿어. 0.1. 그럼 그거는 믿어. 또 하나 자기 이제 높은 건 믿어야지. 그다음에 이제 박영선 후보 거기는 결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박영선 이거 후보하고 중요해. 만약 대결을 했을 경우에도 네. 나경원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는요 39대 27.2 그리고 오세훈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는 39.5대 2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이 그것도 별 비슷한데 차이가 없고. 근데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만약 대결하게 되면 박영선 후보가 39.3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39.4 이게 완전 박빙이에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래요? 여기 하지 말고. 이게 전부 엉터리인 게. 이거 완전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당은 아직도 경선이 안 끝난 상태에서 네. 흩어져 있잖아요. 지지세가. 그분들이 다 있잖아요. 모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당의 후보가 되면 어. 그 다음에는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시너지까지 생겨요. 그거는 맞는 말씀 그래도 같네요. 공당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 후보가 결정이 내일이면 되죠. 네. 예, 그 다음에 하는 게 진짜예요. 그거는 뭐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당내 경선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예, 나경원 아니, 후보와의 응. 그 차이가 거의 다른 지표에서도 안 나기 때문에 네, 거의 없어요. 와 이거 굉장히 어렵네. 당내 경선. 네. 당내 경선 오세훈이 되는 거지. 요거는 또 믿죠. 요거는 믿으죠. 이런 아니 정치를 수십 년 하셨는데 믿어야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판세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 네. 아니 오세훈 후보님은 지금 현재 나를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혹시 판단하세요? 나를 지금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분들이요. 합리적인 분들. 싫어하는 사람들은 야 저렇게 얘기하니까 지지 안 하기도 어렵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뭔가 편견에 빠져 있어요. 그렇지. 그건 싫어하는 사람들은 문바들이지. 문바 내놓고는 다 좋아하지.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오세훈 후보에게 최근에 진짜 감동받은 게 있어요. 와 저 사람 매력 있다. 그게 뭐였냐면 네. 그 최근에 이제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산자부 북한 원전 문건에 쓰여 있던
이 버전의 V를 예. 대통령의 VIP로 네, 맞아요. 해석을 해가지고 이 조롱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V를 본인 개인의 그 희화화를 통해서 웃음을 또 만들어내고 경쟁력을 이끌어내시더라고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 코미디를 전문으로 하는 작가분이 계세요. 아, 진짜요? 진짜로? 그분이 그 스스로 셀프 디스를 하면 와, 나 진짜 감동받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을 하신 게 아니고 아이. 제가 코미디를 보니까 네. 개그를 보니까 보통 셀프 디스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박장대소. 와, 나 진짜 거기서 정말 인정. 그래 어저께도 한 번 더 썼잖아요. TV조선에 나가서 당신의 나는 누구다 네모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거기 V 썼잖아요. 나는 V를 V. 쓰더라고. 이거 진짜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그저께는 TV조선에서는 그겁니다. 저 TV 토론회 때. TV 토론할 때 네. V 그래놓고 제가 이건 VIP도 아니고 버전도 아니고 비전이다.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딱 아니, 맞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걸 왜 VIP라고 얼토당토 안 하게 궁금해요.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말 모르셨는지. 몰랐지. 그런가요? 왜냐면 거기에 너무 심취해 이거는 계시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평면적으로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단순한 실수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여론조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쯤이니까. 막판이 있어. 아주 막판이 있어. 그래서 제가 후일담으로 네네. 후일담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선거 때 나가는 모든 글이 후보가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이거 후보님이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변인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내가 안 쓰고 대변인이 썼다 그러기 싫었어요. 비겁해 보이니까. 네, 그거 오. 밑에 사람한테 미루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그 얘기 안 하고 오. 그냥 유감 표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 거의 끝날 때였으니까 이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오. 매불쇼에서 내가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대변인이 쓴 거예요? 그렇죠. 대변인이랑 입 맞춘 거 아니죠? 야, 너 내가 시장 되면 큰 역할 줄 테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런 입맞춤? 바꿔치기? 아니 여론조사 다 끝나갈 시점인데 지금 뭐 하려고 내가 지금 문전석 바꿔치기. 내일 2시면 이게 내일 2시에 나간다고? 네, 맞습니다. 그럼 한 2시간만 더 땡겨.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진짜 큰 정치인이시네. 땡겨. 아니 근데 뭐 저 당내에서 이제 캠프에서 별 얘기가 다 있었죠. 이걸 뭐 이렇게 밝히자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사과하고 말자. 네.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지금 선거 치른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걸 쓴 대변인이 굉장히 미울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다음부터 진짜 일 열심히 하더라고요. 리더십. 밤새워서 뭐라고 안 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미안해서. 본인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정용진 씨, 이분이 완전 진단 키트거든. 거짓 진단 키트. 요거 입 맞춘 거예요? 아니면은 진실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네. 나중에 이제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 이제 그 다음에 대변인이 어디 가나 보면 되거든요. 그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와, 아니, 만약 사실은 진짜 큰 정치인이야. 그리고 이거 아니 정말. 여기서 이걸 거짓말하면 이거 그래. 정말 큰일 나지. 아니, 제가 볼 때 이런 이거는 자리 이 솔직한 난장판에 나와서 거짓말하면 그 시장 감이 아니지. 이거 큰 그 대신 정치인이시네. 부탁. 내일까지는 이건 진짜 오프입니다. 생방송 나갈 때까지는 오프입니다. 네. 이건 뭐 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이 일부러 뭐 내일 늦게 하니까. 저 죄송한데 저희는 미담은 끝내 오프입니다. 잘하면 우리가 아예 편집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다른 헛발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저 표 좀 얻는 이야기 주로 해. 이건 얻었잖아요. 이거 얻었잖아요. 보통 이제 그 후보가 출마할 때 출사표를 어떻게 던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오세훈 후보는 정치사에 없었던 조건부 출마를 합니다. 안철수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지 않으면 그랬었죠. 출마하겠다. 이것도 그 조롱거리였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대변인이 만든 작품이겠죠? 그거는
대변인은 전혀 상관없고 네. 그거 보안 지키느라고 애를 쓸 정도로 사실은 저의 정치적인 결단이었는데. 이 작품이었습니까? 근데 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출마 선언하고 뭐 흐리멍텅하다 무슨 뭐 결기가 없어 보인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들은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해드리면 네네네. 그 어차피 안철수 후보는 나올 건데 네. 그렇게 하신 거가 본인이 나오려고 일부러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사실. 아니 뭐그 정치인이 뭐 이런저런 앞뒤 계산 안 했겠습니까만 전 정말 진짜 그 부분에만큼은 순수하게 제 진정성이 좀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보십시오.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결정이 되면 이제 단일화하느라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굉장히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칠 가능성이 맞아요. 높습니다. 음. 특히 이제 야권의 승리를 바라는 분들한테는 정말 불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그때 결단을 해서 우리 당으로 들어왔으면 네. 인기 2배로 올라갔습니다. 음. 그리고 당내 경선은 해볼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로까지 인기가 폭등했을 거예요. 야, 호랑이 잡으러 호롱을 그냥 들어가 버리는구나. 진짜 안철수 달라졌다.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야권만 단일화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겨야 되는 선거니까 네. 야권만 단일화되면 나는 내가 망가져도 상관없다고 하고 한 겁니다. 자기 희생이 들어간 결단. 아니, 그걸 뭐 내 스스로 자기 희생이다 이렇게 포장하고 싶지 그래서 않은데요. 우리 입으로 해드렸잖아요. 우리 입으로 해드렸잖아. 제가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망가졌잖아요. 근데 망가졌어. 제 정치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세훈이는요 항상 자리보다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정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서울시장 그만둘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전에 한 번 하고 강남을 국회의원 안 하고 때려치고 불출마 선언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냥 하나의 벽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시간 지나면 서울시장은 다를 것 같아요. 저기 글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한 1000년 지나면. 뭐 그런데- 천년까지는 안 가고. 천년까지 안 듣다 가고. 아니 그러니까 100년 지나면 30년만 지나도 그래요. 30년만 지나도 누가 대통령인지도 몰라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음. 이번에 나는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다. 근데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셔서 하시면 그냥 야권 단일 후보 되고 나중에 단일을 하느라고 애쓸 일도 없다. 보수의 승리가 중요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는 그 역할 한 걸로 만족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의를 위해서 이런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최진봉 교수님 말씀은 오세훈 후보는 이제 서울시장 자리를 던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출마하기가 이 명분이 서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안철수가 나올 걸 알고 그리고 입당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술수를 전망이 던진 거 아닌 보통 것이냐. 정치권의 뭐 분석은 그렇죠. 내가 그거는 네. 오세훈이란 사람은 그런 잔깨는 없는 사람. 아 그렇습니까? 그런 잔술수는 없는 사람이고 지금 본인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개파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하고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그나마 그래도 야당이라는 게 국민이 하나 있는데 뭐 제대로 역할은 못하지만은 하나 있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갖고 선거에서 이기게 하려면 안철수가 당에 들어와라. 그런 대의를 갖고 이야기한 거지. 네, 뭐 알겠습니다. 본인이 뭐 계산해서 한 건 아니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결해서 요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을 보면은 이번에도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 속에서 포기를 하고 대권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죠, 최진목 교수님. 뭐 그런 분석도 있죠. 아, 네. 제가 포기를 한다고요? 네네. 그리고 에이, 대권으로 그건 가는 아니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알고는 아니죠. 왜 내가 미리 그런 아까 그런 무리스러운 제안을 했느냐 하면 네. 일단 당에서 후보가 되면 그 자리는 제 개인 게 아닙니다. 어. 그런데 그걸 뭐 거래를 하고 포기를 하고 대선을 간다? 그건 정치인 오세훈으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요거는 절대 아니다.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짓거리고요. 그렇게 되면 예. 점점 거칠어지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게요. 배가 그러니까 급해, 오 후보님이 배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이제 본인이 후보가 되셔서 단일화하다가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되고 본인이 이제 만약에 거기서 경선에서 떨어지면 혹시 대권에 도전할 생각 갖고 전 계십니까? 이미 출마 선언할 때 네. 지금부터 5년 동안은 머릿속에서 대선은 하얗게 지우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아유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안 됐으면서 대선에 나가는 건 또 그게 또 국민께 무슨 도리입니까? 한동안 자숙을 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은 그야말로 정치 문법에 밝은 분들이 공학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세훈이가 열흘 동안 기다릴 테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들어오라 그랬다. 야 이거는 저런 뭐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참새들이 하는 소리가. 아, 참새. 알겠습니다. 참새 대장 저기 있는. 아, 그걸로 지금 종편에서 밥 벌어먹고 사시는데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뭐. 그렇게 분석을 해야지 할 게 없어요. 분석 안 하면 뭘 합니까? 맞습니다. 아니 기존의 정치 네. 문법에는 그게 맞는 분석이에요. 네, 근데 네. 저는 여러 차례 기존의 정치 문법을 깨는 행보를 해왔는데요. 저한텐 그게 상식입니다. 그래. 아니 그래 근데 내 선배 입장에서 볼 때도 오세훈이가 그렇게 뭐 잔재주 부리고 뭐 네. 정치 개선에 밟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주 무딘 정치인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잠깐 좀 네, 돈을 벌고 와야죠. 네,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는 시간도 아마 아까우실 텐데 저희는 이게 더 급합니다. 광고 좀 짧게 해. 아이, 자 광고요. 네, 오늘 수요 난장판은 요즘 이재호. 뭐 결혼 광고는 안 하네. 돈 안 들어온 브랜드는 얘기하지 마요. 네, 이재호, 최진봉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예. 뭐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 나온 것은 잘한 선택 같습니까? 아니면 아차 싶습니까? 저는 뭐 잘하고 못한 걸 떠나서 참 네. 재미있네요. 아, 재미있습니까? 네. 저도 여기 분위기에 적응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오바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묘한 분위기가 있네요. 후보님 지금 즐길 때가 아닙니다, 후보님은. 이게 지금 오세훈이냐 나경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완전 오세훈이 굳어지는 거지.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 그건 확실합니까? 잘 나왔네요. 그럼. 그럼 왜 그렇지? 들어보면 그래도 본인이 솔직하게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수요 난장판에서 계산 안 하고 이야기하는 걸 있는 모습 들어봐야 사람이 진 모습을 알잖아. 참 모습. 근데 오세훈 후보님 이제 즐겁게 이렇게 가셨는데 나중에 우리 저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보고 배신감은 느끼지 우린 그냥 막 하거든요. 배신감은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오세훈 출연. 역시 나경원. 아니, 편집할 때 특별히 신경 써서 편집해. 있는 그대로 나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네. 편집할 때 편파적으로 편집하면 곤란해. 알겠습니다. 네. 근데 편파적으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니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저 이제 이번에 떨어지거나 만약에 떨어지면 네. 저도 여기 정기 게스트? 근데 저희는 떨어진 사람 뒤도 안 돌아가요. 아니 이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안 한번 해봤는데 야 이런 지에 아니 그거는 왜 이 자리는 탐하세요? 지금 뭐 경선 과제이니까 경선에서는 내가 볼 때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렇습니까? 네. 괜히 이렇게 또 바람 넣었다가 보니까 지금 저 장관님이 그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대타로. 나는 뭐 항상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나온 이슈 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TV조선을 통해서 이제 토론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4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오세훈 후보만 디스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보궐선거 전에 나는 떠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사회자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 계속 유지되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유일하게 오세훈 후보만 이 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아마 표를 많이 갔어요. 그래요? 그 표 계산 좀 해주세요. 당표는 예. 당표는 지난번에 좀 나경원인데 좀 떨어졌다 했지. 네. 이번에는 당표를 안 하나. 네, 일반 투표만 해요. 일반 투표에서는 오 시장이 그 말이 표를 얻는데 왜죠? 엄청 돈. 그러니까 왠지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반적인 당 사람들도 그러고 일반 시민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왜 있냐 이거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딴 사람들은 다 그래 눈치 보고 그래도 뭐 또 비대위원장이니까 뭐 눈치 보고 그냥 말은 못 하는데 그랬는데 딱 소신있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오세훈이가 시장 까미들이 최진봉 교수님 표 계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재호 의원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조금 더 극우적인 성향, 좀 강성에 있는 보수 진영이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약간 강성인 분들이 좀 반대 의견이 좀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정치하셨거나 중진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지를 많이 할 거다. 그러면 결국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표에는 도움이 될 거다. 대신 이제 그게 평소에 오세훈 후보 갖고 계시는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분 말고 그 소위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던 분들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옮겨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건 사실이요. 네. 그거는 뭐 근데 산에 갔더니 그러더라니까. 약스터 여론조사. 산에 갔으니까 오세훈이 그 보기보다 사람 강단 있더라. 강단 있대. 그거 보면 딱 김종인 비대위원장 가면 그 눈치 보기 바쁜데 오세훈이 강단 있대. 그러니까 우쪽 사람들의 표는 오세훈이 찍을까 말까 했던 사람들 표는 오세훈이들. 자 그러면 이게 엄청 발언의 좋은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러면 이 발언을 왜 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평소 생각대로 얘기한 거예요. 왜죠? 저는 원래 비대위 체제 출범할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당이 비겁하게 위기 때마다 바깥에서 어르신 모셔다가 칼자루 쥐어드리고 뭔가 바꿔주십시오 하는 게 저는 그게 참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니 당이 어려울수록 내부적으로 경선해서 당 대표 뽑고 당을 개혁하더라도 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야 당이 스스로 본인 그 당의 힘으로 개혁하는 거지. 바깥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용병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 인사 모셔다가 뭘 하게 되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이 하신 거지 당이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이 뭔가 바뀌는 모습이 그 국민께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진심이 담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의총을 거치고 당론을 모아서 이건 국민께 사과할 일이 있다. 그러면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국민의 마음을 조금씩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때부터 저는 사실은 반대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셔서 근데 저는 들어오셔서 일은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사실 보수를 강화하는 것보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게 다음 총선이나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위해서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당으로서는. 방향성은 비슷하시죠, 우리 저하고 후보님하고. 생각도 비슷해요. 예. 그런데 그분이 중심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게 당의 변화로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늘 저는 안타까웠어요. 비대위 체제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그분이 싫다 이런 건 아닌 거고. 처음부터 이제 제 생각은 그런 거죠. 그래서 어저께 설명도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마치 뭐 제가 그분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표현을 하셨지만 그런 건 아니었고 질문 자체가 본인이 2, 3일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당 후보가 단일화해서 실패를 하고 안철수 후보로 결정이 되면 내가 책임진다는 뜻에서 당을 나갈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물었길래 네. 지금까지 역할 잘하셨는데 이제 당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역할로 충분하시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제가 부연 설명을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섭섭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호 장관님. 좀 섭섭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또 완곡하게 이렇게 분석하면 이제 부연하면은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일반적인 시민 김종인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은 네. 요즘 왜 뜨는 가수 중에 영탁이라고 있잖아. 네네. 우리 장관님 좋아하죠. 영탁이요. 영탁이 부른 노래 중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김종인 위원장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네. 우리 그러니까 왜냐면 요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장관님이 왜 김종인 위원장을 그렇게 싫어하냐면 홍준표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호 장관님은 원래 이제 같이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약간 좀 우측으로 치우친 분들이라 그분들 입장을 대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강성 보수 진영은 네. 김종인 위원장에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불만 많고 지금 오세훈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적 성향 보이고 많은 사람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탐탁지 않은 상황인 거죠, 사실. 네. 근데 오세훈 후보는 이제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질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중도 성향이 있는 분들이나 포용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지고 나경원 후보가 갖고 있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강성 우파잖아요. 이 부분을 일부러 빼올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발언이 도리어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네. 그쪽은 주로 꼴통들이 많아. 아니 그래도 이렇게 저 후보님 나오셨는데 어떤 서울 만들겠다 이거 한 마디 정도는 들어가야 그렇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니야? 건강한 네. 정책 얘기는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아, 야. 아니 서울시장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네. 과거에 어떤 서울 만들어 왔는지 우리가 보면 되죠. 아니 그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이나 하셨던 분인데 도대체 뭐가 더 할 게 남아서 이렇게까지 또 도전을 하시는지 그 얘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다 편집입니다. 네, 짧게 이야기해서 임기를 못 마쳤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저 개인적으로도 참 죄송스럽고 시민들께 그리고 미련도 남고 그리고 이번이 또 임기가 짧잖아요. 짧습니다. 예, 1년. 1년 2개월인데 아까 형님 말씀하신 대로 뭐 2개월 빼고 뭐 선거 또 빼고 하면 한 7, 8개월밖에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도 또 선거가 또 바로 해야 올 되니까. 연말 되면 또 선거 분위기 그러니까요. 또 네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은 죄 이번에 달게 받고 책임을 다하겠다. 일종의 자책감과 책임감도 사실은 바탕에 좀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이제 걸고 국민투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시민투표.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후회는 없으신가 보군요. 후회는 없죠. 어. 민주당이 부끄러워해야죠. 아 그 얘기는 아까 하셨잖아요. 아니 아까 그 관점 말고 네. 진짜 민주당이 부끄러워해야 될 게 있어요. 민주당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책 투표를 놓고 나쁜 투표라고 불참 운동을 했습니다. 아 요거 이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무상급식을 놓고 이제 찬반 투표를 했는데 결국 이제 투표율이 낮아서 네. 이제 그게 무산됐죠. 무산되면서 열지도 않았죠. 예, 뚜껑을. 자리에서 이제 그러니까 물러났던 이게 그 거죠. 민주당 33 지지자들은 투표소에 안 나갔지. 네. 예, 투표함 열어보지도 못했죠. 33.3%가 투표를 해야 맞아요. 투표함을 열 여는데 개는 그렇습니다. 네. 가만히 민주당이 계산해 보니까 이거 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투표 불참, 나쁜 투표, 이건 나쁜 투표다. 세상에 나쁜 투표가 있어요? 정책 투표가? 아마 이건 민주주의 역사의 큰 오점일 겁니다. 민주당 역사에. 요건 편집하지 굉장히 말고. 가슴 아픈 언론 통제 좀 그만하세요. 정권 잡았을 때 많이 하셨잖아요. 왜 오늘날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명박 정부 때 통제당했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의원님 제가 다른 데서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그때 교수하고 있었거든요. 이 MB 때 그때 저한테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가지고 왜 미디어법 반대하냐고 압박하고. 근데 그렇게 당했다고 해서 정권 잡아갖고 똑같이 하는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 네네 뭐 그렇긴 저는 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당했으면 내가 하면 그거보단 조금은 나아져야죠. 네. 저는 최 나아졌다고 교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하는데 네. 민주당 사람들이 그 꼴통이지. 아니 근데 MB 정부 때는 어떻게 최진봉마저도 그렇게 했어. 아니 근데 제가 그때 텍사스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그 물론 영사관에 있는 국정원 직원이 저를 찾아와서 만났는데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 제가 이제 한국에 칼럼을 썼거든요. 그 당시 계속. 그랬더니 미국 교수인데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너무한다 진짜.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알겠습니다. 이재호 장관님 안 그러셨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분 1초가 귀한 오세훈 후보가 나와 주셨는데 네. 사실 뭐 할 얘기 다 했어요. 아 그런가? 그 짧은 네. 시간 안에 이제 다 털어냈는데 꼭 이 말만큼은 내가 더 덧붙이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서울시장 재선 재수생입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오세훈이 가진 능력이 발휘되면 서울시 발전하고 대한민국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네. 열심히 분골쇄신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그 참 갑자기 박수 궁금한. 쳐야 박수는 안 쳐. 박수는 안 아니 쳐. 우리 방송에서 언제 박수 친 적 있습니까? 안 돼. 박수 나오던데 가끔. 가끔 나오던데. 박수는 안 돼. 아니 누구 나올 때 박수가 나왔습니까? 아니 가끔 보이 내 들어보니 박수 가끔 나오던데. 아니 우리 박수 친 적이 없어요. 아, 그래. 아니 그죠. 오세훈 후보님 이제 2번 하셨잖아요, 서울시장. 이번에 만약에 이제 되신다 치고는 3번째잖아요. 그렇죠. 네. 또도 하실 수 있나요? 아니 법적으로는 앞으로도 3번이 가능합니다. 연달아 3번. 연달아. 아, 법적으로는 연대 3번이요? 3년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2번을 만약에 하신다 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신 서울시장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지. 그렇죠. 앞으로 3번 할 수 있어. 3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인 씨, 진짜 궁금해서 물은 거야. 뭐야? 아니 원래 정영진 그러니까 네네. 엉뚱한 소리 잘하잖아. 네. 엉뚱한 소리만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나 경선에서 승리하신다면 단일화 과정에서 한번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꼭 한 번 더 함께해 주신 세 불러주십시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